갑시다. 3번이 뭐냐면 그 절대값이 들어간 극한 계산이거든. 근데 절대값이 들어간 극한 계산은 그냥 루트를 위아래 곱해주면 돼요. 근데 루트를 위아래 곱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복잡해.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t로 가까이 가잖아. 그러면 여기 표현이 하나는 x제곱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t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x가 t로 가까이 가면은 얘는 t에 가까워지는 값이지 t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극한값이야. 쉽게 말하면. 그럼 얘는요? 얘는 함수값이야. t라는 함수값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차이점은 뭐냐면 극한값은 약분의 대상이 돼요. 극한값은 약분의 대상이 되지만 함수값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값은 쉽게 말해서 내가 x에다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거는 3으로 그냥 고정되는데 얘는 계산의 대상이야. 계산. 무슨 말인지 돼요? 극한값을 나눈다는 약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걔가 0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 하면 얘 인수분해 할 거 아니야. x 빼기 2, x 빼기 2, x 더하기 2. 그래서 얘하고 얘 지울 건데 약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실제 0이 아니기 때문이잖아. 무슨 말인지 돼? 근데 아까 적혀있는 t는 약분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숫자 내가 2를 집어넣으면 t에 2가 들어가. 그럼 그건 그냥 값이 고정돼. 2라는 숫자로. 그러면 그거는 계산의 대상이 돼. 그럼 이 문항은 뭘 구분하는 거냐면 약분의 대상과 계산의 대상을 구분하라는 얘기야. 일단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만족하는 실수의 개수가 2개라고 했거든. 그래서 t를 집어넣으면 켤레를 위아래 일단 곱할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t 더하기 a에서 빼기 t제곱 루트 더하기 루트를 위아래 그냥 다 곱한 겁니다. t제곱 더하기 x 빼기 x라고 해요. 빼기 x 빼기 a라고 할게. 지워지네. 그 다음에 위에는 x제곱 빼기 2x에 여기는 그냥 생략할게. 루트 더하기 루트. 이렇게 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b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분모를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t로 가까이 갈 때 얘하고 얘 인수분해가 되겠지? t로 가까이 가는 애니까 얘네들 뭐라고 했어? 약분의 아마 대상이 되겠죠 나중에. x 더하기 t에 x 빼기 t 그 다음에 더하기 t랑 빼기 x를 묶으면 빼기에 얼마? x 빼기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몇 x에 2x에 루트 더하기 루트는 얼마다? b다. 그런 다음에 내가 x 빼기 t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t로 갈 때 x 빼기 t로 묶으면 x 빼기 t에 x 더하기 t에서 빼기 1을 한 겁니다. 그치? 위에는 x제곱 빼기 2x에 그대로 냅둘게. 루트 더하기 루트. 자,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로 갈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이제 x에다 t를 집어넣는 순간 분모가 0으로 가.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는 순간을 위에서 메꿔줘야 되는데 루트 더하기 루트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애들이어서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서 왜 a가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아예 못 박아뒀죠. 그래서 0이 될 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왜 0이 못 돼요? 그러면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몇 분의 1 4분의 1이니까 t 더하기 얼마? 2분의 1이 얼마? 제곱. 0이 될 수 없는, 그쵸? 0이 되려면 t가 몇 분의 1로 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야죠? 그래도 상관없어. 분자가 0이 되는 건 아무 상관없어. 분자가 0이 되는 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거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은 언제냐면 분모가 뭐가 되는 순간?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그럼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을 막아줄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x제곱 빼기 2x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t가 0일 때랑, 즉 x가 0으로 가까이 가야 x가 돼서 약분이 돼. t가 뭐일 때랑 2일 때랑. 근데 그러면은 미지수를 어떻게 풀어내요? 그러면 t가 0으로 갈 때랑 t가 2로 갈 때 동일한 극한값 b가 나와야 돼요. 결론은.
그치? 그래서 하나씩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t에다 0을 집어넣어 볼게.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식 이렇게 적히겠지, 이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t에다 0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x에 x 빼기 2, 밑에 t에 0이 들어가니까 위에 밑에 x, t에 0이 들어가니까 x 빼기 1. 자, 루트 한 번은 적어둬야겠네. x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a, t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자, t에다 0을 넣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t에다 0 들어가면서 앞에 루트 그냥 결정나. x 제곱 더하기 a로 결정나고, t에 0이 들어가는 순간 더하기 루트 얼마? t에 0 들어가니까 x 더하기 a로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요. t에 0이 들어가는 순간. 그런 다음에 요 극한식에서 약분을 할 겁니다. x하고 x를 약분해서 이제 x에다 0을 다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1분의 2에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 거냐면 2 루트 a가 돼요. 얘가 b여야 돼. 근데 똑같은 작업이 지금하고 똑같은 작업이 어디에서?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아니지. x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t에다 뭐를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한 번 더 적을게. t에다 2 집어넣으면 x 빼기 2. 그 다음에 t에다 2 집어넣으면 x 더하기 1. 그쵸? 집어넣는 t는 계산의 대상입니다. 계산의 대상. x에 x 빼기 2. 약분 되겠죠? 루트. 저 상태에다 t에다 2를 집어넣어야 돼. 루트 얼마? x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t에다 2를 집어넣어야 돼. 4 더하기 x 더하기 a. 그런 다음에 x를 2로 보내서 이 극한값 두 개가 어때야 된다? 서로 같아야 됩니다. 다시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루트가 나오면 극한값은 무조건 뭐로 계산한다? 켤레를 곱한다. 루트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하고 뭐를 구분할 줄 안다? 함수값과 극한값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해놓고 x에다 2를 집어넣어. x에다 2를 집어넣어서 b가 3분의 어쩌고저쩌고 나오겠네? 얘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이제 3분의 2 집어넣으니까 4. a 더하기 6. a 더하기 2. 얘가 b네. 그럼 이제 누구랑 똑같으면 돼요? 4루트 a랑 요 두 개가 똑같으면 되겠지, 이제. 3분의 얼마? 4네. 그쵸? 왜? 여기도 뭐가 있어? 2 하나 더 있네. 네. 사 번 가볼게요. 4번. 오차함수 fx에 대해서 두 집합 a, b를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죠. 일단 값이 존재한다. 보세요. 읽어볼게. 자,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fx분의 x 세제곱에 x 빼기 1이거든. 근데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 a 값들이 어디냐면 라지 a의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죠? 그러면 존재한다는 거는 뭐냐면 분모가 0이 아니면 돼. 일단 분모가 0이 아니면 다 존재해. 그 다음에 분모가 0이어도 존재하는데 그 경우는 분자가 도와줘야 돼. 분자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면 fx에 x라는 인수가 3개까지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fx가 x 세제곱을 갖고 있어도
분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약분되면 존재할 수가 있어. x가 0으로 가까이 가도. 그쵸? 그러니까 fx에 대해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게. fx의 자격은 x는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냐면 3개까지 가질 수 있어. x라는 인수는 fx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는 1개까지만 가질 수 있어. 더 이상은 못 가져.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세요. 두 번째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지. 이거 말이 좀 해석하기가 힘들어. b인데 누구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b로 가까이 갈 때 x제곱에 x 빼기 1의 4제곱의 fx인데 얘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존재하지 않는 게 훨씬 편해. 왜? 분모가 0 되면 존재하지 않거든. 근데 분모가 0 되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스몰 b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누구만 갖고 있냐면 0과 1만 갖고 있어. 스몰 b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왜? 0하고 1일 때만 분모가 0이 되거든. 분모가 0이 아니면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해. 그렇죠? 그러면 b가 0하고 1이 무조건 그럼 다 b의 원소가 되느냐? 아니야. fx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 fx가 만약 x제곱을 몇 개까지 갖고 있으면 2개까지 갖고 있어버리면 0은 b의 원소가 될 수 없어. 만약 fx가 x 빼기 1을 4개 갖고 있어버리면 역시 1은 스몰 b가 될 수가 없어. 스몰 b의 자격을 잃어버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집합을 해석해 볼게. 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은 a 빼기 b래. 자, 1은 b 빼기 a래.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해석해 볼게. 첫 번째 줄은 뭐냐면 0은 위에 있어. 그러니까 0이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a라는 거는 fx가 x 3개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커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fx 안에 x가 3개 이상 있다는 얘기야. 3개가 있다는 얘기야. 왜? 0을 내가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 극한값이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되잖아. 미안, 3개 이상이 아니지. 3개까지 있다는 얘기죠. fx에 x 4개가 있으면 0일 때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봐봐. a 빼기 b는 뭐냐면 only a야. 그러면 그 말 뜻은 뭐냐면 0은 b에는 없어야 돼. 그러면 여기로 와봐. 0이 b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 그럼 0이 b의 원소가 아니려면 분모가 0이 되는 현상을 막아야 되니까 fx는 뭐여야 돼? x제곱이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2개 이상 있어야죠. 그러면 그러면 저 첫 번째 줄을 해석해서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릴게. fx 안에는 x제곱이 몇 개 이상? x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 다음에 몇 개 이하? 3개 이하까지 있어야 돼. 다시 0이라는 애가 a 빼기 b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거든. 0이라는 애가 a 빼기 b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only a야. a의 원소이긴 한데 b의 원소는 아니야. 근데 a의 원소이려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0을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x를 가져야 돼. 그래서 x를 3개까지만 가질 수 있어. 그 다음에 b의 원소가 아닌데 b는 애초에 라지 b의 집합의 그 원소의 자격을 갖고 있는 애가 0하고 1밖에 없는데 0이 b의 원소에서 탈락을 했어. 그럼 0이 b의 원소에서 탈락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fx 안에 x라는 인수가 2개 이상 있어서 분모가 0이 되는 현상을 막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 2개를 결론을 내리면 fx 안에는 x가 몇 개 이상, 2개 또는 몇 개? 3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밑에 줄을 직접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집합으로 표시하면 저런 그림일 거야. 0하고 1.
1이 누구의 원소다? B의 원소야. 그럼 1이 B의 원소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fx가 책임을 못 졌다는 얘기야. 분모에 x 빼기 1이 4개나 있는데 fx가 야, 나 그건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 fx 안에는 x 빼기 1이 몇 개 들어가면 안 되죠? 4개 들어가면 안 되지. 4개보다 어때야 돼? 그치, x 빼기 1이 몇 개 이하? 3개 이하여야 돼. 근데 요 1은 누구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 A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 맞죠? 그럼 A의 원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1을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극한값이 존재 안 했어야 돼. 근데 그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이 존재 안 하려면 fx는 분자가 도와줄 수 있는 애가 하나니까 x 빼기 1이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약분해서 존재해버리니까 1은 A의 교집합으로 가는 셈이 되잖아. 그러니까 fx 안에 x 빼기 1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2개 이상 있어야지. 자, 그럼 이제 fx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볼게. fx는 x가 x의 m제곱, x 빼기 1의 n제곱이라고 할게. 또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 얘 몇 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하. x 빼기 1도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 2개 이상, 몇 개 이하? 3개 이하. 그럼 내가 fx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fx는 x제곱 2개, x 빼기 1의 제곱 3개, x제곱 3개, x 빼기 1의 뭐? 2개. 근데 오차니까. 아니면 또 뭐도 가능하죠? x도 몇 개? 2개, x 빼기 1도 몇 개? 2개. 그 다음에 무언가 하나, 또 다른 거 하나 있어야 되지. 둘 다 최소 2개씩은 있어야 되거든. 맞아요? 그럼 이 3개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찾는 거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갔을 때?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fx가 뭐가 되는 애를 찾아라야. 18이 되는 애를 찾아라야. 옛날 문제지만 완전 좋은 문제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상대방 분자하고 분모 사이에 인수 개수를 어떤 식으로 조율하는지를 알아야 돼. 일단 극한값의 기본은 딱 그거야.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해. 그러면 x제곱에 x 빼기 1의 세제곱 나오나요? 저거 3, 3은 9, 4, 36 아니지? 27, 2, 54, 27, 4 아니죠? 그쵸? 다 안 되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네. 그럼 될 건 누구밖에 없는 거야? 얘밖에 없겠지. 네, 된 사람은 5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눠주는 문제가 적으니까 어떻게? 복습 프린트 있죠? 복습 프린트에 나눠주는 문제를 전에 말했듯이 반드시 다시 풀면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아무 문제집이나 아무거나 그냥 하나 풀어. 네. 왜냐면 여러분은 되게 애매해요. 애매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본기를 확실하게 딱 익히기 전까지는 풀 문제가 없어. 풀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5번 가보세요. 5번 직접 풀 수 있어요. 자, 5번 풀어보세요. 배운 겁니다. 자, 승우야, 틀려도 괜찮아. 가조건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g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얘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분모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거지? 그치, 분모가 0. 그러니까 f-1이 얼마? 0이지. 근데 어떤 방식으로 0이 됐는지는 생각 안 해도 돼. 왜? 뭐를 씌워줬어? 절대값을 씌워줬지. 자, 근데 밑에 나 조건은 절대값을 씌워줬어? 안 씌워줬어?
절대값을 안 씌워줬지. 근데 무한대로 가야 돼. 절대값을 씌워주지 않았음에도 무한대로 가려면 얘는 3에서 0이 되는데 그냥 0이 되면 안 돼. 어떤 식으로 0이 돼야 돼? 중근을 가져야지. 근데 극소로 중근을 가져야 돼? 극대로 중근을 가져야 돼? 당연히 극소로 가져야지. 그쵸? 그럼 게임 오버네요. fx는 얼마? x 더하기 얼마에? 1에 얼마? 그럼 이게 문제의 답입니다. 그냥. 내가 안 푸는 거는 혼자 풀어봐.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7번. 자, 7번에 나 조건을 먼저 보면, 나 조건은 이거 항상 정보를 2개를 줘. 왜 정보를 2개를 줘요? 그러면 0분의 0꼴이라는 정보를 주고 약분해서 극한값에 대한 정보를 줘.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미분계수의 상대적인 비교야. 미분계수의 비율이야. 미분계수의 비율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요? 그러면 아마 나 조건을 먼저 보면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0 될 거거든? 4 곱하기 4분의 1에 더하기 얼마? 4 곱하기 2분의 1 빼기 3, 0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0분의 0꼴이어야 되고, 그럼 내가 f2분의 1도 0일 거거든? 그럼 fx 빼기 f2분의 1, 이거 실질적으로는 0이야. 그래서 x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얼마? 4x 제곱 더하기 4x 빼기 3, x 빼기 몇 분의 1? 2분의 1. 그러면 리미트 x가 2분의 1로 가는 의미는 얘 미분계수까지 확장하면 얘 요 위의 그래프에 어디에서? x는 2분의 1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요 함수를 gx라고 하면 2차 함수의 2분의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몇 배 차이 난다? 서로 8배 차이 난다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2차 함수 얘를 그렸어. 4x제곱 어쩌고저쩌고 그렸죠? 인수분해 해볼게. 2, 3, 1이니까 빼기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이면 밑에 함수의 2분의 1에서 이 기울기가 fx라는 그래프, fx에서 2분의 1에 fx가 2분의 1을 지나갈 때 기울기의 8배라는 뜻이야. 기울기에 비교도 돼. 그치? 근데 아직은 미분계수를 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극한값으로만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바로 내리면 어떻게? 나 조건을 보고, 물론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 다항함수고 연속함수여야 돼. 지금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러니까 f2분의 1이 뭐일 거고 0일 거고 얘 미분할게. 얘 미분하면 얼마죠? 8x 더하기 4지. 거기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1 얼마? 4. 8인가요? 8? 그러면 f 프라임 2분의 1은 얼마다? 1이다. 8분의 1이니까 비율이. 그치? 극한값, 물론 이제 극한값으로 해결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을 갈게요. 그러면 가조건은 뭔데요? 그러면 샌드위치죠. 자, fx가 x제곱 더하기 2랑 누구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이랑 요 사이에 있어. 그래서 양변을 내가 x제곱으로 나누어. 그러면 x제곱분의 fx가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x제곱분의 2랑 누구랑? 1 빼기 x제곱분의 2랑. 그럼 x를 어디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얘 다 어디로 가죠? 1로 가니까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이네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이네? 1이 내겠지. 그치? 그럼 내가 그거를 이렇게 바로 적어버릴 수 있어. fx는 그럼 이게 fx예요. 그죠? 만약 얘를 원래 전통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한다면 fx를 뭐라고 잡고 여기서 fx가 x제곱이고 fx가 최고차항이 2차고 계수가 1인 걸 알아낸다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잡아야 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풀면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f2분의 1을 집어넣어서 뭐가 나와야 되고 0이 나와야 되고 그럼 인수분해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2x 빼기 1 2x
더하기 3 약분하고 2분의 1을 다시 집어넣어서 8분의 1이 되도록 A, B를 갖다 맞추는 작업이겠지. 원래 방법대로 푼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걸 내가 줄인 겁니다. 어떻게? 나머지 정리 배웠죠? 동일한 인수에 대해서 거듭된 정보를 주면, 즉 F 2분의 1이 0인 걸 주고 F 프라임 2분의 1이 1인 걸 주면 얘를 fx를 x 빼기 2분의 1에 대한 거듭 제곱으로 조립제법식으로 쭉 그냥 미지수를 처리해버려도 돼. 이게 끝이야. 그런 다음에 f 뭐 구하래 문제에서? f1 구하라고 해요? 그럼 저기다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4분의 1, 2분의 1. 여기 곱하기가 아니지. 여기 왜 곱하기? 여기 뭐가 돼야 돼요? 더하기가 돼야죠. 내림차순 정리한 거니까. 안 되는 거 있으면 괜찮으니까 지금 질문해. 지금 질문하세요. 막히는 거. 찬우, 막히는 거 지금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질문할 거 아니야? 아니야? 옆에 연찬이 써먹어, 그런 거. 자, 8번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내 질문에 대답하면 돼. 자, 예란이가 대답해보세요. 절대값이 위에 있네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네. 그럼 우리 뭐라고 했었죠? 절대값이 위에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밑에가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위에가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위에가 그 절대값 아닌 인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 이상이 있어야 돼. 왜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극한, 좌극한 접근할 때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체인지가 될 거거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체인지 되는데 약분하고 다시 집어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약분하고 0을 집어넣어도 다시 0이 나와야 돼. 맞죠? 그러면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식 보자마자 우리는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x 더하기 1 빼기 2는 뭔지 모르지만 뭐를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다? x제곱 혹은 x세제곱, x제곱 이상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봐봐.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 그게 무슨 말이, 이상한 일이 뭐냐면, 자,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어. f0은 0이야. 그 다음에 안에 얘가 들어갔는데 얘는 x 몇 개 갖고 있죠? 2개 이상 갖고 있지. 그래서 약분에서 극한값이 알파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알파가 뭐가 아니래. 뭐가 아니래요? 0이 아니라고 하지. 그럼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절대값이 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2개 이상을 갖고 있어서 약분하고도 집어넣었을 때 다시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왔어야 됐잖아. 근데 0이 안 나와야 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가 2로 가볼게. x 빼기 2분의 절대값 fx가 존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fx 안에는 x 빼기 2가 몇 개 이상 있어서 2개 이상 있어서 x 빼기 2의 제곱, 예를 들어서 x 빼기 3이었다고 치면 x가 2로 접근하든, 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겠지. 약분할 때 2보다 큰 쪽으로 접근하면 마이너스 작은 쪽으로 접근하면 음수 바뀔 거 아니야. 바뀌어도 뭐가 돼서 약분했을 때 다시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다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구조거든, 원래가. 자, 근데 여기서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이 문제하고 지금 내가 적은 요식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죠? 분모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 분모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 분모는 여기에 x 빼기 2가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위에 2개 이상 있으면 약분하고 0으로 가지. 근데 여기는 x 빼기 2라는 애가 안 적혀 있고 누가 적혀 있어? fx가 적혀 있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x에도 x 빼기 2가 몇 개 들어있죠? 2개 들어있어.
다시. 여러분 이런 식 많이 봤을걸? 보세요. x제곱 빼기 3 절대값 x 더하기 5를 여러분 공수에서 어떻게 바꾸죠? 절대값 x제곱 빼기 3x 더하기 5라고 바꿔 안 바꿔? 바꾸지. 트릭이야. 무슨 말이냐면 제곱은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그냥 x제곱이나 똑같아. 5 빼기 2의 제곱이나 절대값 5 빼기 2의 제곱이나 똑같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그 말은 이 안에 fx 안에도 x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서 똑같이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약분할 때 이 x가 하나만 약분되는 것이 아니라 2개가 어떻게 약분돼? 같이 약분이 돼. 같이 약분. 무슨 말인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형태를 내가 보여줄게. 잘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제곱분의 절대값 x제곱에 x 빼기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 어떻게 돼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절대값 x제곱에 x 빼기 3 이렇게 나눠도 돼. 여기만 절대값 있어도 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바깥으로 내가 분리시킬 수가 있어. 근데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똑같아.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극한값이 결국 얼마?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얼마가 나와? 3. 극한값이 나오는 구조가 돼. 그럼 트릭이야. 어떻게 트릭이야? 결론은 다시 얘기할게. 절대값이 있음에도 한쪽에만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 인수가 2개 이상 있어야 돼. 근데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오려면 밑에도 딱 2개 있어야 돼. 3개가 되면요. 3개가 되면 또 안 돼. 골치 아파. 3개가 되면 왜 골치 아파요? 그러면 3개가 되면은 x축을 어떻게 하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 버려. x축을 뚫고 지나가면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왼쪽에서 접근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달라져. 그래서 3개짜리는 절대값을 뺄 수가 없어.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붙어. 근데 2개짜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어. 왼쪽에서 접근하든 오른쪽에서 접근하든 방향이 일정해. 이해했나요? 네. 자, 힘을 내. 가령아 힘내. 현서도 힘내. 네. 자, 9번 가볼게요. 9번. 일단 문제를 읽어보세요. 자, 가조건을 보자마자 분자는 뭐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별거 없어. A가 1이 아니면 돼. A가 1이 아니면 B는 그냥 무조건 0으로 가. 왜 그런데요? 분모가 0이 아니면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거든. 그지? 근데 A가 1이면요. A가 1이면 약분을 해야 돼. A가 1이면 어떻게 약분이 돼요?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x 빼기 1이어서 약분하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 나와. 그래서 A가 1이면 B는 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상을 구했으면 그 A, B를 어디다 대입해서 나 조건에 대입해서 다시 자연수 K가 존재를 해야 돼. 가볼게. 그럼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의 k에 갖다 집어넣게. a의 1 그러면 x 세제곱에 x제곱에 b에는 2분의 1 x 갖다 집어넣게. 얘가 2분의 1로 존재해야 돼. 그럼 우리 전에 했죠?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를 어떻게 이해한다고 했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최저창의 차수하고 개수를 비교한다고 했지. 얘가 2분의 1로 존재하려면 얘가 최저차항이 1차니까 얘도 1차여야 돼. 얘가 제곱이면 얘가 1차인데 얘가 2차면 존재할 수가 없어. 약분하고도 얘가 다시 0이 될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순간 얘가 존재하려면 K는 뭐밖에 안 돼? K는 1이 되면 돼. K가 1이 되면 분모의 최저차수는 x1차, 분자의 최저차수도 x1차고 개수를 비교했을 때 2분의 1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자연수 K가 존재하겠지. A가 1이고 B가 뭐일 때? 2분의 1일 때. 자, 그럼 이제 A가 1이 아닐 때를 가볼게. 누구?
정재현. 집에서 잠을 안 자나, 재현이는? 2시간 동안 일찍 일어나면 2시간 내내 잠을 자요. 1분만 야, 어머님은 러셀에 공부를 하는 줄 알고, 러셀에서 오래 붙잡아두면 공부를 하는 줄 알고 계실 거 아니야. 이걸 내가 말해야 돼? 아니면은. 러셀에서 못 자게 해서 그냥 학교에 신청하고 자러 러셀에서 표기 때하고 중교쌤들이랑 스목이랑 지금 둘이 버릇을 자는 말에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서글픈 일이네요. 네. 자, 9번 갑시다. 수만이는 깨워요? 수만이는 깨워? 수만이 쫓아가잖아. 아, 쫓아내요? 자. 많이 자면 인대형만 나가요. 자, 9번 갈게요. 계속 가. A가 뭐가 아닐 때? A가 1이 아닐 때 B는 뭐가 되죠? 0이니까 날아가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네?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얘를 그냥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 최저차항의 차수하고 개수를 비교한다고 했지? 그럼 K는 뭐가 되면 되고? 똑같이 2차가 되면 되고, 절대값이 살아있으니까 A는 뭐가 되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1? 2분의 1. 그래서 A가 1이 아닐 때는 순서쌍이 3개야. 어떻게? A, B 순서쌍을 이제 다시 적을게. A, B의 순서쌍은 1과 2분의 1이거나, A가 1이 아닐 때는 2분의 1과 0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과 0이거나. 그냥 앞에서 했던 거 다 복습입니다. 예. 자, 10번, 11번이 가장 고난도에서 조금 이따가 풀게. 뒤에, 그죠? 뒤에 나머지부터 처리하고 옵시다. 자, 12번. 한번 봐보세요. 풀 수 있어. 네. 풀려고 노력해봐봐. 12번. 자, 지원이가 말해봅시다. X는 3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죠? X는 3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어떻게 돼요? 뭐가 됐어요? 달라졌지? 극한값은 함수값에서 1을 빼는 셈이 됐잖아. 그럼 그 말은 불연속이 생겼다는 얘기거든? 자, 칠판을 잠깐 보세요.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이 미분 가능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내가 하나의 열차, 3차 함수 열차를 타고 쭉 여행을 해요. 그러면 얘가 3차 함수 fx일 거 아니야. 여러분 보기에 어떻게 생겼어? 당연히 부드럽고 쭉 이어지게 생겼지? 봐봐. 그러면 내가 얘를 미분해 볼게. 그럼 미분해 봐도 어때요? 부드럽네? 그쵸? 어떻게 되죠? 미분해도 어떻게 되지? 부드럽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내가 쭉 여행을 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 그냥 계속 연속이고 계속 미분 가능해. 그치? 근데 옆에 내가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환승한 예시를 들어볼게. 자, 얘가 x제곱이야.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야. 여러분 보기에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이어졌죠? 미분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를 미분해 볼게. 미분하는 순간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고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돼. 뾰족해져 갑자기. 연속은 맞아. 근데 뭐가 안 생기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순간이 생겨버려.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열차를 갈아탄 거야. 교통수단을 갈아탔는데 아무리 그 교통수단을 부드럽게 우리 눈에 보이게 부드럽게 갈아탔다고 하더라도 미분을 해보면 뾰족해져. 자, 이 뾰족한 함수를 다시 뭐 해봐? 미분해볼게. 그러면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2x니까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x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돼. 뭐가 되죠? 무슨 현상이 드디어 발생하지? 불연속 현상이 발생해. 그럼 그 말은 뾰족한 함수를 미분하면 불연속 현상이 무조건 나와. 근데 그 뾰족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인 함수가 아니야. 인위적으로 만든 함수야. 우리한테 강제적인 명령이 내려온 거야. 뭐 하고 가다가 2차 함수 타고 가다 1차 함수로 갈아타세요라는 명령어가 떨어졌으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불연속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치? 그럼 문항을 다시 봐. 지금 gx는 열차를 갈아타. 어떻게 열차를 갈아타요? 그러면 fx분의 fx 더하기 3 어쩌고저쩌고 이게 1번 열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로 갈아타죠? 3으로 갈아타지. 어떤 순간에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갈아타는 거냐면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돼. 휴게소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정차해서 잠시 쉬었다가 그쵸? 고속버스를 다시 타는 거야. 어떤 순간에는 어떤 순간에만 하차를 해. fx가 뭐가 되는 순간에만 잠시 하차를 해. 0이 되는 순간에만 잠시 하차를 해. 무슨 말인지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거야. 이게 3차 함수야. fx가 0이 됐죠. 요 순간에 하차를 해. 뻥 뚫려. 그래서 여기 3을 찍어.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럼 이 문제에서 말하는 불연속이 지금 이런 현상이야. 그지? 그러면 다시 봅시다. 그러면 극한과 연속식의 조건을 보면 불연속이 발생을 했고 그 불연속이 발생했다면 그 열차를 갈아타는 순간은 즉 휴게소에서 휴식을 가지는 시간은 언제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함수가 뭐가 되는 순간에 0이 되는 순간에.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이제 볼게. 지금 내가 적은 게 뭐냐면 극한값입니다. 근데 보세요. 얘도 이제 이걸 이렇게 읽어.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gx. 일단 뭐부터 봐? 존재했다라는 것부터 보세요. 일어나. 빨리 자고 일어나. 진짜 참을 수 없이 피곤하면 빨리 엎드려서 자고 10분만 빨리 자고 일어나. 자, 다시 갈게요. 어떻게 됐다고요? 자, 극한값이 존재했어.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했다는 거 우리 열심히 뭐라고 배웠냐면 인수정리라고 배웠거든. 다시 보세요. x가 3으로 가까이 가는 순간 fx가 0이 됐어. 그래야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치? 근데 저 극한값 적어놓은 걸 봐. 얘가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되지. 근데 f3이 얼마예요? 0이지. 맞지? 그러면 f3이 0인데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자, 연찬아, 그러면 뭐가 돼야죠? 분모가 0이 됐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어떤 위험성이 야기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야기돼 버려. 그럼 안 돼. 누가 막아줘야 돼? 분자가 막아줘야죠. 그러면 어떤 결론을 뽑아낼 수 있지? 위에 뭐 집어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지. 그럼 누가 0이야? 3 집어넣었을 때 누가 0이야? fx 더하기 1이 0이야? f3 더하기 3, f6이 0이야? 그렇죠. f6이 0이어야지.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처음에 두 가지를 다시 기억합시다. 극한식을 바라볼 때 존재 여부부터 봐. 극한식이 존재한다는 게 인수정리에 대한 단서를 줘.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분자가 0이 되는 경우를 서로 조율을 해서 너는 이런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고 나는 이런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커다란 아웃라인을 잡아줘. 함수에 대한. 그치? 그게 존재야. 그 다음에 불연속이야.
존재했는데 불연속이야. 그럼 불연속은 언제 발생하냐면 함수가 체인지 될 때만 발생해. 근데 함수는 언제가 체인지 되는데? 함수 값이 0이 되는 순간에. 그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fx를 이제 계산은 안 할게.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죠. x 빼기 3, x 빼기 6, 그 다음에 얼마? x 빼기 베타 이렇게 적을게요. 그런 다음에 갖다 다 집어넣어. 그러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분모는 x 빼기 3, x 빼기 6, x 빼기 베타. 분자는 왼쪽으로 3칸씩 밀어버리니까 x 빼기 6, x 빼기 3, x 더하기 3 빼기 베타에 fx는 어차피 얘는 fx 더하기 1은 그대로 적어도 돼. 왜 그대로 적어도 돼요? 그러면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3으로 보냈을 때 얘 1이거든. 그러면 극한식에서 수렴하는 애들은 그냥 빠져 있어라고 해도 돼. 너는 그냥 빠져. 빠져서 최종적인 결론이 뭐가 나와죠? 얘가 극한값이네. 이 극한값이 G3이 얼마였는데? G3. 3이었지? G3 얼마? 3 빼기 1. 2와 똑같도록 누구를 갖다 맞춰라? 베타를 갖다 맞춰라. 마무리 지으세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현상을 봐야 돼. 걔가 인수 정리에 대한 아웃라인을 제공해줘. 잘못 적었네. 야, 내가 아까 fx 더하기 3 잘못 적었네. f에 x 더하기 3이니까 뭐라고 적어야죠? x 자리에 뭐 집어넣어야죠? x 더하기 3 집어넣어야지. 그럼 아까 fx가 x 빼기 3, fx가 뭐였어? fx가 x 빼기 3에 x 빼기 6에 x 빼기 베타였나요? 그러면 x 더하기 fx 더하기 3은 어떻게 적어야 돼? x에 얼마? x 빼기 3에 이걸 아까 내가 x 빼기 6으로 적었죠? 그치? 그럼 안 되지? x 더하기 3에 이렇게 돼야죠? 왜? x 자리에 그대로 x 더하기 3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쵸? x 더하기 3 빼기 3 x 더하기 3 빼기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fx 더하기 3이 잘못 적혔네. 그치?
자, 13번을 가볼게. 자,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그치? 그럼 우리 극한값 존재한다라는 거 얘기했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어떻게? 왼쪽에서 접근해도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동일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 다음에 근데 그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이 2하고 A일 때만 존재한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분모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적힌 순간에 분모는 항상 0으로 가. 분모는 항상 0으로 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형태는 극한값이 모든 K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 있는 거야.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애가 2하고 A였다는 얘기는 2하고 A에서만 저 절대값이 즉 좌우 극한이 달라지는 걸 분자가 뭐 해줬다는 얘기야? 커버를 해줬다는 얘기야. 2하고 A에서만. 그죠? 나머지는 커버 못한 거지. 커버 못하니까 분모 0으로 가서 커버 못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커버 못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두 개 가지면 되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하나 fx만 있었으면 두 개인데 옆에 절대값이 따로 붙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는 따로 적어줘야 돼. 근데 일단은 뭐가 돼야 되냐면 k를 2라고 할게. 왜? 2일 때 극한값이 존재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fx가 뭔지 몰라도 2라는 인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fx를 x 빼기 2에 잠시 gx라고 할게. 자, 그런 다음에 극한값의 정의대로 적어. 2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그러면 x 빼기 2지. 그러면 fx는 x 빼기 2에 gx 빼기 1이지. 자, 얘랑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보다 작은 쪽으로 접근할 때 그러면 x 빼기 2에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얼마? 위에는 똑같이 x 빼기 2에 gx에 얼마? 뒤에 빼기 1로 나오던 애가 더하기 1로 나오죠. 그래서 약분하고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면 g2에 빼기 1과 마이너스 g2에 얼마? 빼기 1이 동일해야 돼. 그러면 g2도 얼마죠? 얼마예요? 0이네. 그지? 무슨 말인지 됐죠? 다시. 극한값이 만약 절대값 x 빼기가 없으면 fx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바로 말해버릴 수가 있는데 절대값 x 빼기 2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어쩔 수 없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라고 적어야 되고 그렇게 같다라고 적는 순간 gx 안에도 누가 들어가 있어? x 빼기 2가 하나 더 들어가 있지? 그래서 fx 안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x 빼기 2가 몇 개 있어야 한다? 2개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x 빼기 2가 2개 있는 현상을 잘 봐. 예를 들어서 내가 x 빼기 2가 2개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x 빼기 2에 얼마? 제곱에 얼마? x 빼기 뭐 베타 이렇게 바꿔둘게. 그러면 여기서 이게 fx라고 쳐. 왜? 제곱은 2개 있는 거는 절대값 씌워도 아무 상관없잖아. 내가 x 빼기 2의 절대값 적어. x 빼기 2의 절대값.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2로 가까이 가지? 그러면 내가 양변을 나눠. 절대값 x 빼기 1을 똑같이 약분해. 그러면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2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 빼기 2에 얼마? x 빼기 얼마? 베타에 빼기 얼마? 베타에 빼기 1이겠죠? 뭐 이상하게 됐네. 베타에 빼기 1. 그쵸? 얘가 뭐가 돼야 돼? 극한값이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존재하는 구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실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fx 안에 x 빼기 2가 몇 개 들어가는데 x 빼기 2가 2개 들어가는데 그 2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극한값이 뭐 하게 된다?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치? 요거 안 써도 돼. 요거는 그래서 x 빼기 2가 2개 들어가면 절대값이 사라지는구나. 그거까지만 봐둬도 돼. 그러면 fx는 여기서는 그러면 누구까지만 살려요? 그럼 이제 fx를 여기까지만 살려둘게. 얼마? x 빼기 2의 제곱에 x 빼기 베타까지만 살려두고 자 이제 a로 갈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얼마? x 빼기 얼마? a에 그 다음에 누구?
x 빼기 2의 제곱에 x 빼기 베타에 빼기 절대값 x 빼기 2. 얘도 역시 뭐 해야 돼요? 존재해야지. 맞죠? 여기까지도 됐죠?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지? A가 여기다 A를 집어넣을 건데, 나 뭐 하나 상관없죠? 네, 여기다 내가 X는 A를 집어넣을 건데, 얘가 문제야. 얘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A가 2보다 크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다시 가볼게.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A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어떻게 바꿔놨죠? 절대값 X 빼기 뭐분의? A분의 X 빼기 2의 제곱에 X 빼기 베타에 얘 그대로 나오지 이제. 어떻게? A가 2보다 크면.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형태를 봐봐. 그러면 이제 이 형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형태로 돌아와요. 어떤 형태로 돌아오죠? 밑에 절대값이 있잖아. 근데 극한값이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되지. 그러면 분자는 이런 경우에 뭐라고 했죠? 아, 얘가 뭐랑 똑같다? 두 개 있어야지. 인수가. x 빼기 2로 묶고 난 다음에 이 형태가 돼야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다시 잘 봐봐. 천천히 가볼게. 이 극한값, 맨 처음에 극한값을 봐. 얘가 존재해야 돼. 존재.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순간이 2하고 뭐래? 2하고 A뿐이래. 그래서 내가 2 집어넣었을 때 존재하려면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요런 함수가 돼야 돼. 근데 A일 때도 존재해야 돼. 근데 A일 때 존재해야 되니까 내가 K 자리에 A를 집어넣는 식이 이렇게 됐던 식이야. 근데 얘는 일단 내버려 두는데 얘가 A 빼기 2인 셈이지. 근데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가정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벗겼거든.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초록색은 원래 어떤 구조로 돌아가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뭐 a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a분의 gx 이 구조로 돌아가. 이런 구조로. 그럼 얘 a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극한값 존재하려면. 2개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절대값이 다 처리되고 났는데 분모에 절대값이 있어. 근데 위에는 그냥 다항함수인데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왼쪽으로 접근할 때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니까 이 식 자체가 a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 2개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얘 인수분해가 되네? 뭘로 인수분해가 돼? 위의 식 다시 적을게요. 위의 식 뭐로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2로 묶으면 x 빼기 2에 얼마? x 빼기 베타에 빼기 1인데 얘가 x 빼기 a의 제곱과 똑같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저 형태를 적어볼게. 다시 봐. 그러면 x 빼기 2로 묶었어. 그런 다음에 x제곱에 베타 더하기 2의 x에 더하기 2 베타 빼기 1이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과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개수를 갖다 맞출게. 여기 빼기겠죠? 베타 더하기 2는 몇 a? 2a고 2 베타 빼기 1은 얼마? a제곱이고 그래서 a제곱은 그쵸? 2 베타 2에 얼마? 2a 빼기 2에 빼기 1 다시 a제곱은 4a 빼기 5 넘길게. a제곱 빼기 4a 더하기 5는 얼마? 0 허근 없어.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은 0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a가 2보다 클 때는 이 위에 있는 식이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가질 수가 없다야.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다시 어떻게 돼? a가 2보다 뭐 하면? 작으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 빼기 a분의 x 빼기 2의 제곱에 x 빼기 베타에 여기가 더하기 x 빼기 2로 바뀌겠지. 그쵸? x 빼기 2. 왜? a가 2보다 작으니까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 밑에 절대값이 있는데 극한값이 뭐 하려면? 존재하려면 위에
x 빼기 a를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확인해 봐 주세요. 정확하게 구조가 이해돼야 돼. 극한값이 기본은 뭐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첫날 수업한 거 절대값분의 어떤 다항식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인수가 몇 개 나오는지를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돼. 네, 에어컨 때문에 추워? 여기도 추울걸? 더운 사람은 요 두 자리로 오세요. 요 두 자리가 에어컨이 제일 세요. 자, 마무리 지으세요. 14번, 그 다음에 14번 갈 겁니다. 계산 끝까지 해. 계산 끝까지 나와야 돼. 그리고 곰곰이 다시 복습해봐. 지금 리뷰해봐봐, 리뷰. 내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를 어떤 논리로 풀어갔는지가 쭉 정리정돈이 돼야 돼. 결론은 정재현은 지금 엎드려서 자고 있겠네. 어? 모르겠어요. 은우는 잘 애는 아닌데. 아픈 거 아니에요? 은우는 조용히 공부를 안 하나요? 그 케이스는 아니죠? 가끔 성실해 보이는데 조용히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정재현처럼 대놓고 안 하는 애가 있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봅시다. (14번으로) 가볼게요. 잘 봐봐. 함수를 그릴게. 함수를 그리면 얘가 마이너스 2에서 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고 원래 올라갔다면 1이었는데 이렇게 0이 됐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딱 0이 돼. 근데 문제를 보세요. 옆에는 몇 차 함수예요? 옆에는 3차 함수가 있어. 근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t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그 t는 몇 분이래? 4분이래. 그러면 전에 말했듯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오로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출발합니다. 자, 승우가 말해봐 주세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죠? gx가 0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2지. 근데 가조건을 봐.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어떤 위험성이 야기가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야기가 되잖아. 근데 가조건에서 보면 마이너스 2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러면 그 말은 누가 커버해 줬다라는 얘기야? 분자가 커버해 줬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수를 알아낼 수 있냐면 뭔지 모르지만 얘 하나의 인수는 뭐다? 4 더하기 2, 그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4 빼기 2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왔다?
0이 나왔다. 왜? 마이너스, 위에 애가 마이너스 2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fx가 몇 차로 이어져 있냐면 3차로 이어져 있어. 그치? 오른쪽에 3차로 이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혹시 gx가 4에서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4에서만 0이 되나 하고 얘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어. 왜냐면 3차 함수는 여러분 3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x축을 단 한 번은 통과를 해야 돼. 3차 함수가 됐는데 x축을 통과 안 하는 경우는 없어. 짝수 차수는 x축 위에서만 놀거나 x축 아래서만 놀 수 있는데 3차나 홀수 차수는 무조건 x축을 한 번은 통과해야 되고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무조건 한 번은 존재해야 돼. 맞죠? 근데 그 한 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처럼 뭐라고 한다면 4에서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4라고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F0이 뭐라고 했는데 A라고 했죠. F0이 얼마? A. 근데 내가 이렇게 잡으면 gx 다시 적을게. 그럼 이때 fx는 뭐가 되는 셈이야?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 빼기 뭐의 제곱이 돼? 4의 세제곱이 되지. 맞죠? 근데 그러면 뭐가 돼? F0은 얼마죠? 마이너스 얼마? 64. 근데 여기 F0은 뭐로 끊겨 있는데? 0, 뭐로 끊겨 있어? 마이너스 2로 끊겨 있지. 그죠? 불가능하지. 왜 불가능해요? 그러면 만약 0, 마이너스 64로 끊겼다고 쳐. 그러면 0, 마이너스 64로 끊겼다라고 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0에서도 뭐를 위협을 받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위협을 받지. 0에서는 왜? 함수를 갈아타거든. 그러면 얘가 0에서는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0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얼마? gx분의 x제곱 더하기 뭐랑? ax 더하기 뭐랑? b랑 리미트 x가 0보다 뭐한 쪽으로 접근할 때? 작은 쪽으로 접근할 때 누구랑? gx분의 누구랑?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위에는 뭐가 되고? b가 되고 여기 0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얼마? 64분의 b고 0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되거든? 그럼 b는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 0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b가 0이 되면 우리 아까 요 결론 있죠? a는 뭐가 돼야 돼? b가 0이 되면 a는 2가 되어야 되지. 맞죠? 근데 우리 아까 f0이 얼마인데? a인데 a는 마이너스 64가 나왔는데 a는 2.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은 fx는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 누구는? 4에서만 0이 되는 애는 일단 탈락. 맞죠? 그럼 이제 나머지 가능성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에 대답해봐. 찬우가 대답해봐. 극한값은 언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뭐가 0이 되는 순간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분모가 뭐 하는 순간에? 0이 되는 순간에 극한값이 없어. 근데 4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fx는 어디에서는 0이 돼야 돼? 4에서는 0이 돼야지. 근데 우리 3중근은 안 됐잖아. 그럼 fx는 x 빼기 4 이외에 무슨 근을 갖고 있어야 돼? 또 다른 근 하나를 어때야 돼? 갖고 있어야 되지. 여기까지도 이해됐나요? 맞죠? 그러면 또 다른 근을 하나 갖고 있을 때 그러면 다시 갑시다. 4 말고 다른 근을 갖고 있는데 만약 그러면 어떤 근을 갖고 있으면 지금 0보다 클 때 0이 되지 않지? 쉽게 생각합시다. 어차피 저 함수는 0보다 뭐 할 때 그려져? 0보다 클 때만 그려지잖아. 설사 0이 된다고 하더라도 0이 된다고 하더라도 0보다 큰 수만 대입되니까 저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생기면 뭐가 돼요? 이렇게 생기면 뭐가 돼?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4밖에 없는 거지. 아니면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되고 어떻게?
그러면 이 순간에도 이러면 몇 번을 해결해야 돼? 두 번을 해결해야지. 왜? 0에서 좌우 함수가 다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때 극한값 존재해야 되고 요 순간에도 0이 되니까 요 0이 되는 순간을 얘가 다시 갖고 있어야 되고 그죠?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얘가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두 번째 후보야. 쉽게 말해서 첫 번째 후보는 뭐였는데요? 삼중근이었어. 삼중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4에서만 0이 돼.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삼중근을 했을 때 0에서 끊어지니까 끊어지는 이 부분, 오른쪽 왼쪽을 커버를 못 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누구로 와? 얘로 와. 얘로 오면은 누구만 커버하면 되죠? 4는 이제 오케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확정됐지. 그러면 0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작은 쪽으로 접근할 때 얘가 뭐가 돼야 돼? 아까 내가 계산했던 것처럼 극한값이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돼? F0은 뭐라는 조건과 A라는 조건과 B는 2A 빼기 4라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됐나요? 자, 적어볼게요. 그러면 저 두 번째 케이스를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누구? fx가 얼마였지? 그냥 fx로 이제 바로 적을게요. 0보다 큰 쪽으로 접근하면 x 빼기 4의 제곱에 x 더하기 그쵸? 미지수로 잡읍시다. 그냥 x 더하기 c 그거분에 위에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으로 접근할 때 x가 0보다 작은 쪽으로 접근할 때 gx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면 집어넣어 보세요. 같으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지? 0 집어넣으니까 몇 c분의 16c분의 얼마? b는 0 마이너스 2분의 얼마는 b. 그러면 c가 얼마거나 c가 마이너스 몇 분의 1이거나 그치? 근데 c가 마이너스 8분의 1이어봐. c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면 어떤 그림이 돼버려? 우리는 이런 그림을 잡았잖아. 그치? 안 되죠? 그러면 근데 같으려면 마이너스가 붙었는데도 같으려면 이제 뭐밖에 없죠? b는? 계속 가보세요. 답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지금 내가 푸는 문제들 하나하나 논리가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다시 복습해야 돼. 진짜 완벽하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진행이 돼야 돼.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와요. 네. 16번 보고 있어주세요. 답이 나온 사람은 16번 가도 괜찮습니다. 15번은 첫 시간에 했지. 자, 오른쪽부터 갈게. 오른쪽 다항함수가 보이나요? gx는 다항함수라고 했잖아. 2차 함수니까. 그쵸? 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였으니까 오른쪽에서 바로 적읍시다. 0분의 0꼴이어야 되거든. G0이 F0과 똑같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얼마? G 프라임 얼마? 0이 3이구나. 그치? 근데 밑에 문제로 와볼게. 밑에 문제로 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곱하기 gx 곱하기 gx 더하기 2가 a구나. 그러면 a부터 보지 말고 내가 뭐부터 보라고 했죠? 존재부터 보라고 했지. 존재. 극한값이 존재했어. a로 존재한 겁니다. 존재. 그러면 존재했으니까 얘도 뭐로 가야 되냐면 0으로 가야 돼.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0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요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fx 분명히 무슨 함수라고 나오냐면 불연속 함수라고 나오거든. 그럼 전에 함수값과 극한값을 구분하라고 했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뿐이냐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 1이라는 정보만 얻을 수 있어. 함수값 f0이 1이 아니야. 그죠? 극한값이 1이야. 극한값이. 그러면 여기서 오면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1이고 그러면 G0이고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1 곱하기 G0 더하기 2도 0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G0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러면 G0이 마이너스 2고 G'0이 얼마고? 3이고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였거든. gx 바로 적읍시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로 적어. x제곱에 더하기 3x에 빼기 2 바로 적어.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문제야. 근데 우리가 극한값을 처리를 할 때 극한이 특징이 있어.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극한은 수렴을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싹 다 분할이 돼. 그래서 극한식을 구할 때 수렴하는 애들은 형은 빠져 있어라고 미리 빼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분모가 x니까 위에도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x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봐봐. 아까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 얘 분명히 어디로 가까이 가는 애였죠? 얘 1로 가까이 가는 애였거든. 맞잖아. x는 1로 가까이 가니까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x는 1로 가까이 가니까 쟤는 x라는 인수를 갖고 있지 않은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럼 x라는 인수를 옆에 있는 애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강제로 만들어줘. 조작을 해. 어떻게 극한값 만들 때 하는 조작이야. 어떻게? x에 fx에 여기 가만히 보세요. 빼기 2거든. 내가 gx에 더하기 2로 조작을 해. 그 다음에 누구를 해? 다시 빼기 2fx라고 2를 빼줘. 왜 조작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fx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1로 가까이 가니까 극한값이 0이 아니야. x랑 약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약분의 대상이 되는 애는 gx가 맡아줘야 되는데 gx도 그냥은 x로 안 나눠줘. 근데 gx에 2가 더해지면 어떻게 돼? 약분이 돼. 그러면 약분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지워지고 얘는 수렴을 해. 이렇게 수렴을 하면 남은 애도 무조건 뭐 하게 돼 있어?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극한이니까.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다시 적어볼게. 어떻게?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뭐? fx분의 이제 적을게. 더하면은 x제곱 더하기 3x겠죠? 자, 더하기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분의 마이너스 2로 뺄게. fx 빼기 1. 그러면 누가 수렴해요? 얘 문제에서 주어졌죠? 3으로 수렴한다고 돼 있죠? 얘 1로 수렴하지? 그치? 그러면 다시 봅시다. 그러면 말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극한값을 구하는데 0분의 0꼴이야. 약분을 해야 돼. 약분을 하는 애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그냥 약분하는 애를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주고 조작하고 남는 애들 옆에 적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0분의 0꼴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나머지 짜투리를 뒤로 빼면 뒤로 빼는 애들도 무조건 수렴하게 돼 있어. 수렴 안 하면 수렴값을 못 구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수렴 이미 아까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잖아.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약분을 못 하는데요. 그러면 너 약분하게 내가 조금 조작을 해줄게. 빼기 2에다 더하기 2 더하면 약분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바꿨는데요. 마음대로 바꾼 거 다시 원상복귀 시켜. 그럼 원상복귀한 나머지 애들 무조건 수렴하게 돼 있어. 수렴 안 하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못 푸는 거거나. 무슨 말인지 돼요? 어떻게 한다? 0분의 0꼴을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만든다. 어떤 식으로 만든다? 0분의 0꼴을? 조작을 해서 약분되게끔 필요한, 그래서 누가 필요한데 5가 필요해요. 그러면 5 가져가. 그리고 다시 5 빼버리면 돼. 그러면 수렴하는 애들 미리 빼버리면 남는 애들은 무조건 수렴해. 그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봐. 흐름을. 자, fx는 불연속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어떤 논리가 성립하냐면 불연속이기 때문에 f0이 1이 아니야. f0이 1이 아니라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1이야. 그 다음에 요게 3으로 존재했는데 gx는 다항함수였어. 그리고 얘는 극한의 대상이 아니야. 함수값이야. f0으로 딱 고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극한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계산하는 값이야. 숫자로 딱 결정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0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려면 G0은 F0이어야 되고, 그러면 F0을 내가 G0으로 바꾸는 순간 미분계수가 되니까 G'0은 3이 되고, 밑에에도 존재, 무조건 극한값은 존재부터 봐. 존재했어. 존재하면 위아래가 다 0으로 가야 되니까 G0은 어디로 가야 되고 마이너스 2로 가야 되고, 그 순간에 GX는 다항함수고 2차였기 때문에 G0은 마이너스 2와 G'0은 3을 가지고 GX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바로 적을 수 있고, 그러면 GX를 다이렉트하게 적어놓고 이제 A라는 극한값을 가야 되는데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을 해야 되는데 약분의 대상이 안 보여. 그러면 약분이 되게끔 조작하고 나머지는 빼. 무조건. 그죠? 모르겠으면 왜? 보면은 그러면 왜 fx한테 조작은 안 해요? fx는 어디로 가는 애야? 극한값이 1로 가는 애야. 0으로 갈 수 없는 애야. 1로 가는 애잖아. 맞죠? 그러니까 만약 fx를 가지고 조작하려면 fx 빼기 1을 또 해줘야 돼. 그럼 골치 아파. 그죠? 할 수는 있어. fx에다 1을 빼서 조작할 수는 있어.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그거보다 뭐 조작이 더 쉬워? fx는 모르는 애인데 다항함수 조작이 훨씬 쉽죠? gx에다 2 더하면은 x로 약분되겠네? 그럼 그냥 2 더해주면 돼. 남는 애는요, 빼주면 무조건 수렴하게 돼 있어. 결론은. 이해됐나요? 네, 적어두세요. 그거 됐으면 이제 마지막 끝판왕으로 가봅시다. 10번. 그거 그냥 함수값이야. f0은 0으로 가까이 가는 값이 아니라 f0이라는 어떤 함수값이 존재를 해. 계산하는 값이야. 불연속이니까 극한값은 1이지만 f0은 어딘가에 따로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겠지 뭐. 이게 0,1일 거고 여기가 0, 뭐일 거고 fx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아마.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두 개가 다르니까. 중요한 거는 뭐하고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 함수값과 극한값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적잖아.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돼 있는데 2이다 그러면 여러분 f1은 0 적잖아. 정확히는 이게 아니야.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1이야. 근데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f1이 0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구분해야 돼. 구분해야 지금 이 문제랑 10번이 풀려. 10번 봐주세요. 외모가 험악하더라도 일단 봐주세요. 기지개를 한번 펴. 얘를 이해해야 돼. 10번. 집중해야 돼요. 집중. 잠을 깨. 10번. 자, 루트 오늘 나온 거 다시 다 연습합시다. 루트 나오면 뭐부터 한다고요? 켤레를 위아래 뭐? 네, 켤레 곱한 것부터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됐는지 봅시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논리 그대로 봐봐. 얘는 극한값이고요. 얘는 극한값이야. 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가잖아. 근데 옆에 있는 얘네들은 뭐죠? 이거 내가 뭐라고 했지? 극한 아니라고 했지? 얘네들은 뭐야? 무슨 값? 함수값입니다. 구분해야 돼.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다시 봅시다. 시훈아, 극한값은 언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했죠? 분모가 뭐가 되는 순간에? 0이 되는 순간에. 자, 분모 언제 0이 되죠? 마이너스 3에서 0이 되지.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분모에 인수가 몇 개가 있지? 2개. 그러면 만약에 분자에 x 빼기 3이 몇 개만 있다라면, 한 개만 있다라면 극한값이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t가 들어가서 함수값이 결정이 될 건데 t라는 함수값이 뭐가 들어가든지 gx 안에 x 빼기 3이 하나밖에 없다라면 극한값은 항상 없어. 맞아요? 근데 여기 봐봐. 이 문제는 극한값이 언제만 없대? 마이너스 3하고 6에서만 없다라고 하잖아. 근데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gx 안에 gx도 뭐의 대상이죠? 약분의 대상이지. 그치? 내가 주황색으로 칠한 저기 안에 x 더하기 3이 몇 개가 없다면 2개가 없으면 무조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 왜? 분모에 0이 되는 애가 2개인데 위에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으면 극한값은 항상 없어. t는 함수값이야. t에 무언가가 들어가면 gt라는 함수값이 결정이 되겠지. t에 어떤 함수값이 들어가든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밑에가 2개인데 위에가 하나라서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gx 안에 x 더하기 3이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지. 근데 그 gx 식을 보세요. gx 식을 보면 x 더하기 3이 이미 몇 개는 있어? 1개는 있네. 그럼 fx 안에도 x 더하기 3이 뭐가 있다? 1개 더 있다라는 얘기야. 1개 더 없다라면 분모가 0이 되는 애가 2개고 분자는 0이 되는 애가 하나여서 그 어떤 t값에서도 그 어떤 t값이 뭔데? 어떤 t를 집어넣어서 저 함수값을 특정 짓겠지. 항상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돼. 자, 그러면 이제 gx를 다시 적을게. 알파라고 적읍시다. 여기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 절대값 gx 하면은 x 더하기 3이 몇 개 들어가 있는 셈이야. 다시 적어볼게 이제. 어떻게?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자, x 더하기 3의 제곱에 여기 그냥 루트 더하기 잠시 이렇게 적어둡시다. 절대값 gx 여기다 절대값이거든. 근데 우리 아까 했죠? 저렇게 2개 있는 애들은 바깥으로 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지.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든 없든 제곱이니까 상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빼도 돼. 그러면 위에는 누구만 남아? 절대값 x 빼기 알파만 남겠지. 그래서 2개가 이제 사라졌어. 그래서 다시 적으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최종적으로 남는 건 x 빼기 알파만 남았고 밑에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대로 적을게. 루트 절대값 얼마? gx 더하기 얼마? gt의 제곱에 더하기 절대값 gt 이렇게 남았어. 이때 t는 함수값의 대상이라고 했지? 자, 여기서 다시 극한값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 극한값은 언제 존재한다고요? 지원아, 극한값은 언제 존재하죠? 뭐가 되면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지? 분모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그걸 꼭 기억해야 돼. 다시. 분모가 0이 아니면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위험성은 언제 생기냐면 분모가 0일 때 생겨. 그 말을 왜 했냐면 아까 이 GT는 내가 무슨 값이라고 했죠? 함수값이라고 했지. 만약에 가정을 해봐. GT가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면 0이 아닌 무언가 숫자가 있겠지. 0이 아닌 무언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함수값이니까. 근데 x가 어디로 가까이 가요? 얘는 뭐의 대상이었어? 극한값의 대상이었지. 얘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면 gx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 어디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겠네? 맞죠? 얘 극한값의 대상인데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근데 얘가 0으로 가도 GT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애들이 살아있잖아. 그러면 GT가 0이 아닌 순간 분모는 뭐가 아니게 돼? 분모는 뭐가 아니게 돼? 무조건 0이 아니게 되지. 0이 아닌 무언가가 적혀 있을 거니까. 그러면 분모가 0이 아닌 순간 어떤 논리가 돼? 극한값은 뭐 하게 돼? 무조건 존재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문제를 다시 봐.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죠? 존재하지 않는 순간은 뭐하고 뭐뿐이다? 그러면 논리를 다시, 어떤 논리였는데? GT가 0이 아니면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잖아. 그러면 결국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떤 순간에만 가능해? GT가 뭐인 순간에만?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겨. 그게 극한의 핵심이야. 그죠? 인수정리.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인수정리를 기본 출발로 해서 분자, 분모한테 너 이런 인수 있어야 돼, 너 이런 인수 있어야 돼. 서로 의무를 지워. 그죠? 너 이거 가져야 한다. 머스트야. 그치? 그 다음에 극한값의 존재 논리는 분모가 0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고 분모가 0이 아니면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해. 그죠?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다시 내려. 그럼 이제 결론을 다시 내리면 결국 GT는 어디하고 어디에서만 0이 돼? GT는 어디하고 어디에서만 0이 되죠? GT는 어디하고 어디에서만? 마이너스 3과 어디에서만? 6에서만 0이 돼. 이제 GT는. 여기까지도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제 GT 원래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GT는 다른 데서 0이 되면 안 돼. 마이너스 3과 어디에서만 0이 돼야 돼? 6.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마이너스 3.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에서만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알파가 문제야. 알파가 만약 뭐면 문제죠? 알파가 예를 들어서 음수라고 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얘가 fx였지? 이 fx가 어떤 상태라고 쳐? 마이너스 3과 뭐 4 이렇게 쳐. 그러면 상관없지. 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4 집어넣으면 0 되지만 얘는 0보다 작은 애만 집어넣을 거니까 어차피 얘가 0이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밑에 그래프를 봐. 이 그래프를 옆으로 몇 칸 움직이죠? 옆으로 몇 칸 움직여? 여기 있네. B만큼 움직이지. 근데 문제에 나와 있어요. B가 뭐보다 크대? 3보다 크대. 그러면 얘를 3보다 크게 움직이면 마이너스 3은 0. 어딘가로 오겠지.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0이 되는 애가 순간이 몇 개가 생겨버려? 몇 개가 생겨버려? 2개가 생겨버리지. 그러면 안 돼. 왜? 0이 되는 순간은, GT가 0이 되는 순간은 오로지 누구하고 누구뿐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과 6뿐이어야 하잖아.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6이 아닌, 얘가 6이라고 치면 얘는 0이 되는 또 다른 애가 생겨버리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럼 해결책이 뭘지 고민해보세요. 다시. 지금까지의 논리를 다시 얘기하면 GT는 어디에서만 0이 될 수 있어? 마이너스 3과 6에서만 0이 될 수 있어. 근데 하나 더 할게. fx가 그럼 얘가 음수면요. 그럼 그대로 탈락. 그냥 그 자체로 탈락. 왜? 마이너스 5에서 0 돼버리잖아. 맞죠? 이 함수는 어디에서만 0이 나와야 한다? 마이너스 3과 어디에서만? 6에서만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갖다 맞춰, 시나리오를. 마이너스 3과 6에서만 0이 되면 알파가 뭐가 돼야 되고 B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갖다 맞춰.
결정이 나버려. 알파고 B가 결정 나. A는요? A는 아직 결정 안 나. A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연속 조건으로 가야 돼. 그럼 알파가 어디에서만 0이 돼야 되죠? 알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지 뭐. 그것 빼고는 0 될 수가 없는데?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알파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제 뭐 gx가 뭐로 세팅됐냐면 마이너스 3에서만 0이 되는 애로 세팅이 됐어. 근데 그 애를 옆으로 b만큼 옮겨서 어디에서만 0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b는 뭐밖에 안 돼, 이제? 9밖에 안 되겠지. 바로 결정 나. 아, 알파는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b는 얼마고? 9고. 그러면 왜? 마이너스 3에서 0이 되는 애를 6칸 움직이면 다 뭐에서만 0이 되는 애로 바뀔 거니까. 6에서만 0이 되는 애로 바뀔 거니까. 그치?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맨 문제 처음 조건으로 가봐. 문제에서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gx가 실수 전체에서 뭐라고 나오죠? 연속이라고 나오지.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근데 gx는 어디에서 열차를 갈아탄 함수인데? gx 어디에서 열차를 갈아탔어요? 0에서 갈아탔지. 그러면 열차를 0에서 갈아탔을 때 그건 환승역이야, 환승역. 환승역이 올바로 설치되어 있는가는 0을 위에다 집어넣었을 때랑, 그쵸? 0을 어디다 집어넣었을 때랑, 위에 집어넣었을 때랑 아래 집어넣었을 때랑 뭐 하면 돼? 똑같으면 되지. 즉 이게 더하기 3일 거니까 위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 27과 밑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 0 더하기 a니까 얼마? a 곱하기 f 얼마? 마이너스 6이겠죠? 똑같도록 이제 뭐 하면 돼? 갖다 맞추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요 문제가 되면은 그 11번 문제도 직접 연습을 해봐야 돼. 근데 논리가 중요해. 지금 맨 처음 시작부터 하나하나 논리를 다시 점검해봐. 그래서 중간에 단 한마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다시 물어야 돼. 확실해야 돼. 단계마다 논리 이유가.